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의 박영란입니다. 오늘 스터뷰에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김현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케어유의 신준영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어유의 신준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CES 혁신상을 받은 신개념의 구강세정기 코모라를 개발하신 SMD 솔루션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스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의대를 나온 마취통증 전문가로서 그 치과계에서 구강외과 환자를 위한 전신 마취를 하다가 그리고 교수 발령도 받고 그 와중에 또 장애인 치과를 한 2000년 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환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양치질이 안 돼서 모든 치과 질환이 시작되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만든 게 컴포트 오랄 케어 이 구강 세정기입니다. 교수님 그 창업이 사실 쉽지 않은데 그 코모랄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코모랄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컴포트 오랄 케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 치과 가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요. 미국 전체 인구의 30% 이상은 평생 치과 문턱을 넘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치약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의 역량은 글로벌 수준이고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치과 서비스를 원하는데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라기보다는 일반 사람들도 있고요. 뭐 치과 공포증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린애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양치질이 안 됩니다. 칫솔질하고 양치질은 다른 거고요. 칫솔질은 칫솔로 치아 그 남아있는 치아 뭐 몇 개가 되든 정상적으로는 28개에다가 그 사랑니 4개 합치면 32개인데요. 전후 좌우 씹는 면 잇몸속까지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질을 잘하고 그 이후에 이 치실이라 그러잖아요. 치실 그리고 워터픽 같은 물 치실로 마무리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혀에 붙어있는 설태도 제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을 때 양치질인데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데이터도 덴탈 IQ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스웨덴 데이터에 보면 10명 중 1명만 양치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애, 장애인, 어르신은 양치질이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불가한 상황이니까 이 구강관리가 안 되면 당연히 충치 생기고 치주염 생기고 치과 질환의 80~90%가 충치, 치주염에 의한 치아의 여러 가지 손상, 더 나아가는 치아가 빠지면 또 임플란트 하게 되고 요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기승전 임플란트가 치과 치료로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우수한 임플란트 식립이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양치질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치아가 오곡의 이제 하나라고 했었고 또 최근에는 이 구강 건강이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로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강 건강이 그러니까 노년기 특히 노년기 구강 건강이 그러니까 왜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당사자 관점 또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사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깜짝 놀라게 20~30년 전에 이 동맥경화를 그 연구하던 연구팀이 동맥경화 이 혈관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그 안쪽에 구강에만 있어야 되는 세균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생각했는데 이게 실험상에 오류가 발생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다시 봤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구강에 있던 세균이 특히 잇몸 속에 있던 치주염 원인균들이 너무나 쉽게 혈관에 들어가고 그리고 혈관에 일단 도달하면 사실 뇌에 가는 블러드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 말하는 그 뇌 혈관 장벽까지도 쉽게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뇌뿐만 아니라 뭐 임신하게 되면 산모의 태아를 먹여 살리는 태반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확실한 게 당뇨하고의 연관성은 지금 돼가지고 대략 6배 정도 렐러티브 리스크 상대적으로 위험하고요. 이 구강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안 건강한 사람을 말씀드린 거고, 안 건강하다는 게 만성 취지염으로 사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강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전신 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돌봄, 케어 영역에서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양보호사들한테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강 관리에 대해서 교육받아 본 적이 있니? 설문자의 50% 이하가 들어본 적도 없어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은 2000년 초반부터 장애인 치과에 관심 있고 장애인 치과의 선진국인 일본을 가보면 놀라운 거는 이런 장애인 시설에서 치과 의상사들이요, 장애인 환자를 데리고 양치질을 5분이고 10분이고 15분이고 20분이고 한 사람한테 될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일본적 어떤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 일본 구강 장애인 환자들은 많이 행복하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복지부에서 15개의 그 광역별 구강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있는데 좀 힘듭니다. 실제로 치과 의사들이 거기서 일할 때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요. 저희 마취과 의사들은 더욱더 힘들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이런 이 구강관리 관련해가지고 일본 수준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코모라 제품 너무 필요하고 또 구강검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정부나 아니면은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 어떤 역할과 좀 환경들이 조성되면은 그 고령자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구강검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저희 그 서울대 수의대에 이 구강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이 반려견들이 이 구강 관리에 대한 트레이닝이 안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그 소중한 우리 반려견들이 스케일링을 하려면 전신 마취해야 되고 스케일링 하면 거의 1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강 관리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요. 일본에 비하여서 우리는 이 치료 중심으로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환자가 있으면 치과가 무섭잖아요. 6개월 내지는 1년에 걸쳐가지고 일단 치과에서 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어에 앉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입안에 장난감, 미러라든가 아니면 포색 같은 거를 입안에 스스로 놓고, 그리고 롤리팝도 하고, 이런 그 둔감화 매뉴버가 있거든요. 디센시테이션 매뉴버를 하는데, 그거를 저는 참 하고 싶은데 그거 해야 되지 않겠니 말한 지 어느덧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료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수가도 없고요. 결국은 예방관리가 치료에 비해서 이 보건 이런 걸 코스트 베너핏 어널리시스 차원에 보면 3배에서 5배 정도 이 공적 자금의 세이빙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린애부터 장애인 어렸을 때부터 구강관리에 대해서 수술할 수 있게 자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리 컨텐츠 안에 저희 그 칫솔질 하는 법, 그리고 어차피 칫솔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양치질도 안 되거든요. 마무리를 저희 코모랄로 할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이 조금 전국 단위로 되면 어떨까라고 제안 들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 잠깐 얘기했더니 그 장애인 학부모님도 전신 마취 아니면은 그런 거를 할 수 없어서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좋은 제품이 좀 여건이 돼서 많이 전파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시면서 또 교수님이시면서 또 대한 디지털 헬스 학회에서도 현재 부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대한 디지털 학회는 어떤 목적으로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셔서 지금 학회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게 사실은 처음 시작된 거는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그 비대면 진료들이 있으면서 디지털이 화두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작은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디지털 헬스가 가장 필요한 일종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도메인이 저는 오히려 장애인 어르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복지 정책에 대한 그렇죠. 공고 같은 것도 요즘은 우리나라가 전자정부지 않습니까? 다 온라인에서 돼야 되는데 다 되고 있고요. 근데 정작 필요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많이 제한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대한디지털 헬스학회에서 이런 그쪽 따뜻한 기술을 통해서 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헬디어, 그리고 조금 더 복지의 배리어를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더 나아가서는 헬스 리터러시, 메디컬 리터러시, 덴털 리터러시, 더 나아가서는 롱저비트라고 그래서 100세 장수 시대입니다. 어차피 100세 살는데요. 건강하게 사는 건강 나이를 늘리기 위한 거로서 교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셀프 케어가 되면 네. 사실 나라도 행복하고 그렇죠. 본인은 더 행복한 네.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교수님을 모시게 된 거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구강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저같이 노인복지를 공부한 사람도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 또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양치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이 사실 이제 개인들에게도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되고 또 많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도 더 많이 보급이 돼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조금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 건강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요양보 아까 말씀하신 요양보호사들도 그렇고 또 시설에서 일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에게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코모랄 더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